내가 이용했어 용기가 안 났어요. 저만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조직 내에서 튀어 보일까봐. 좀 참지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말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했어요. 들어온 지 몇 년, 3년도 안 된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전혀 조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공직사회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반복되거나 일이 커지면 어쨌든 저희 부서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조금 더 민원을 타이르고 최대한 조금 조용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일이 커지면 부서장님께 타격이 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자중을 해라 그런 말도 듣긴 했었거든요.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위임장 주셔야 된다고 하자마자 욕하기 시작해서 막 그냥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뭐 심지어 부모까지도 막 욕을 막 그 자리에서 하면 부서장이 어떻게 하냐 와갖고 사과하라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사과할 일이냐고요. 원칙대로 위임장 받겠다고 했는데 사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 상급자들, 부서장이라든가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그리고 경찰들도 그렇습니다. 출동 안 해요. 공무원이면 참아야죠. 이걸 만약에 뭐 공론화 시키고 사건화 시켜서 경찰의 고소고발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부서장은 좀 참지 그랬어. 선배들도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말이 아니다. 네가 좀 참으면 됐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러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려요. 저 그 윗사람들인 거잖아요. 무능한 부서장이 될까봐 시장이라든가 뭐 부시장이라든가 이런 간부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시절을 겪고 왔어. 나중에 이제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면 그때 내 마음 이해할 거야. 이렇게 더 크게 벌려봤자 피해보는 건 너야. 공무원 사회가 유독 더 이렇게 참는 문화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조직 우선주의, 또 민원인 우선주의, 또 무사한 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 좀 남아있다. 감사당할 게 두려워서 그냥 내가 세게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이 안 나가는 겁니다. 조직이 살아야 내가 산다. 우리는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 그게 오히려 편하다.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좀 건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 7개월, 8개월 될 때쯤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실에 있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공황 같은 증상이 나타났었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무기력함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쌓여서 그게 좀 터져버린 것 같아요. 고충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상담 지원 제도는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용기가 안 났어요. 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약간 혼자 조직 내에서 튀어 보일까봐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또 드물었나 보네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상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병가를 쓰고 공무원 조직 사회에 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좀 쉬어. 우선 쉬어. 돌파구를 그런 식으로 마련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했어요. 들어온 지 몇 년, 3년도 안 된 직원이었는데 과중한 업무와 우울증 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올 때 우울증 아니었어요. 악성 민원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조명되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는 정말 해맑고 정말 귀엽고 예쁜 친구였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민원 때문에 아까도 막 공황장애, 뭐 우울증 약 복용을 하고 막 되게 힘들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돼야 맞죠.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그 재해보상법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다 원고한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일일이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나 이만큼 힘듭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악성 민원인 때문에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났다. 그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그럼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산재 관련한 업무상 그 재해 인정도 조금은 그런 이 균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보자의 말 중에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상담받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얕은 단계에서 예방을 하고 치유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좀 가야 되겠는데 갔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너무너무 지금 이 민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좀 다녀오겠습니다. 똑같은 수위와 똑같은 판단으로 다녀오셔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저는 다른 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노점 단속이나 주차 표지판 같은 거를 적치를 해놓은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대집행을 하는 현장이었었는데 내리자마자 병을 던지시고 그 의자 같은 거를 던지셔가지고 이렇게 맞은 적도 있었고 부서는 실망하진 않았고 거기에 이제 발령이 나서 억울한 민원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그냥 발령을 내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직 내에 낙인이 찍힙니다. 악성 민원을 유발한 사람으로. 야, 어떻게 악성 민원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뺨이 손에 맞았다. 누가 봐도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화풀이의 대상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말대답하네?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공무원이 어디다 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무원들마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인식 변화보단 제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인식으로 공무원들과 살고 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인 역량으로 너가 어떻게 해봐. 저는 이건 되게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힘든 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지면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성취감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종의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문제다. 계속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거를 30년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도저히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좀 저한테는 많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녁 있는 삶 이건 꿈이에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그런 것처럼 포장해서 그거에 속아서 들어온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3년에서 5년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악성 민원까지 시달리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지금 평균적으로 3년 이내에 30% 이상이 퇴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공직사회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자가 4년 사이에 7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에 퇴사를 하는 절반이 20대에서 30대 공무원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상명하복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다면 지금 MZ세대들은 이런 상명하복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그러한 어떤 세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능력을 존재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조직이 우선이다 뭐 이런 거 이외에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대하지 않거나 나를 갖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왜 뭐 해병대 캠프에 보내고 어디 산에 가서 겨울에 산악회 가가지고 새해 뜨는 거 보면서 뭐 야호 외치고
그래서 우리 회사 화이팅 이러고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내려오는 게 관례였잖아요. 조직을 바라보는 또 조직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이미 세대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일종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면 제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공무원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